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렉처 노트 9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최승희 선생님께서 저희 그 렉처 노트 9에서 이제 그 단위 속력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단위 접선 벡터와 그 다음에 단위 법선 벡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원래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실직고를 하자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원래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그 앞에 그 내용들만 우선 그 렉처 노트 우리가 구에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몇 장 남아있는 거를 같이 보면서 거의 뒷부분에 가서 이게 살짝 개념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그 정도까지만 우선 같이 노트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이해한 것 또는 뭐 제가 노트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뭐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에 관련한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생각해 보신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하다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약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이번 주에 그 렉처 노트 9를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보면, 잠시만요. 공유, 어, 그래서, 네. 이 페이지서부터 저희가 이제 같이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앞장에 있는 노트의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앞서 살펴봤었던 그 호의 길이로서 우리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S를 매개 변수로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단위 벡터인 R 틸다라는 함수를 틸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R 네, 죄송합니다. 틸다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매개화를 토대로 해서 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그 R 틸다라는 그러니까 그 호의 길이를 매개 변수로 갖는 벡터 함수 R 틸다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 R 틸다의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선은 어떠의 벡터의 움직이는 방향과 그 다음에 그 벡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뭐, 바깥으로 구부러질지, 안으로 구부러질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호의 길이인 S를 매개 변수로 갖는 이 벡터 함수인 그 R 틸다의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가지고서 이 우리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 그다음에 뭐 종법선 벡터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오묘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그 매개 변수화 시킨
그 벡터 함수의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단위 접선 벡터와 그 다음에 단위 법선 벡터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두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렉처 노트 9의 마지막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름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잘못된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읽었을 때 혹시 뭐 잘못 제가 설명하고 있거나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호의 길이인 s를 매개변수로 하는 이런 매개변수화를 시킨 벡터 함수 r 틸다를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곡선상에서의 임의의 한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대게 되면 이 접선이 결국에는 접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벡터를 이와 같은 형태의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벡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결국에는 호의 길이인 S에 관한 접벡터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접벡터는 결국에는 호의 길이인 S를 매개변수로 갖는 이 R 틸다라는 이러한 벡터 함수의 일개 도함수로서 우리가 정의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 보라색으로 쓰여져 있는 걸 보시게 되보면 이렇게 호의 길이로 매개변수화를 토대로 매개변수화를 해서 우리가 찾아낸 요 새로운 이 벡터 함수인 이 R 틸다는 원래는 t에 대한 벡터 함수인데 이것을 호의 길이인 s로 매개변수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r 틸다로 또 다른 벡터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화를 시킨 이 r 틸다의 r 틸다의 1개 도함수는 결국엔 우리가 이 접벡터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접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1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t를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냐면 이 단위 접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하나 이제 드셨는데요. 이 예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예시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시가 뭔가 되게 이러한 그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그림을 잡는데 약간 좀 모호했다라고 한다면 이 예시를 한번 봄으로 인해서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보게 되보면 우리가 이렇게 R3라는 공간 안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어떠한 직선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상에서의 어떤 임의의 점 P라는 것이 있고 이 P는 성분 P1, P2, P3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고정된 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에서의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우리가 이렇게 0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어떤 이 좌표 0이라고 있다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0을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직선상에서의 어떤 임의의 점과 만나는 요 하나의 이러한 벡터를 하나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직선에서의 한 점과 그 다음에 요 직선과 평행하는 벡터를 우리가 하나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하나의 이 직선과 평행하는 벡터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의 한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에 평행하고 있는 요 벡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직선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이 직선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이 벡터를 우리는 U1, U2, U3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벡터로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P라는 하나의 고정된 점과 그 다음에 요 방향 벡터인 U에 이렇게 스칼라인 T가 곱해진 형태로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었던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요 시작점이었던 P는 P1, P2, P3를 성분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방향 벡터였던 U는 U1, U2, U3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졌었던 벡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나타내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식의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러한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다음과 같이 U1, U2, U3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진 형태로 우리가 이 일개 도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도출되어진 일개 도함수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 방향 방향 벡터였던 U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t에 대해서 미분한 요 1개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얘는 결국엔 우리가 호의 길이인 s에 대해서 매개 변수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정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호의 길이인 s에 대해서 매개 변수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 호의 길이인 s를 구하게 될 것인데 이때 피적분 함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t에 대한 함수 r의 일개 도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래서 t에 적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TAS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S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결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얘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 이, 이 방향 벡터인 U의 크기가 이게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었죠. 앞에서 노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어,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0이 아닌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 단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므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의 길이인 요 s를 이렇게 t의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t를 이제 어디다가 대입을 하게 되느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 함수식에다가 요 t 자리에다가 요 벡터 함수식에 그대로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호의 길이인 S로 매개화를 시킨 벡터 함수인 R 틸다를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로 매개화를 해서 도출한 이 벡터 함수인 R 틸다에 대해서 우리가 1개 도함수를 도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S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도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0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진 형태로 도출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S로 매개화를 해서 도출되어진 벡터 함수인 R 틸다의 이계 도함수의 결과가 이와 같이 0벡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뭘 확인할 수가 있느냐? 결국엔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공률의 형태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이 이계도 함수에 대한 정보가 결국에는 그 반지름의 역수로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에 공률을 의미한다라고 공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앞서 노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 틸다의 이계 도함수가 이와 같이 0벡터로 도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말인 즉슨 결국엔 직선에서는 우리가 공률의 형태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공률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이 호의 길이인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인 R 틸다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이미 가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R 틸다가 단위 속력 곡선으로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즉, 우리가 R 틸다의 그 더블 프라임의 그 크기, 즉, 이계도 함수의 그 크기는 0의 값을 갖게 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앞서서 단위 속력 곡선으로서 가정을 했었던 R 틸다에 대한 이계 도함수는 이와 같이 0벡터로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므로 직선은 그 어떠한 공률의 형태도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적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 어떤 그 선의 형태를 다시 우리가 찾아보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R 틸다의 더블 프라임이 이와 같이 0벡터로서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적분을 수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적분을 했었을 때 피적분 함수가 와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R 틸다 더블 프라임을 한번 이렇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게 되보면 이와 같이 어떠한 그 의미의 벡터 C로 우리가 이렇게 유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때 의미의 벡터 C는 다음과 같이 C1, C2, C3 이러한 성분을 가진 형태로 설명되어진 뭐 어떤 그 벡터로서 우리가 유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유도한 R 틸다 프라임을 또 적분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피적분 함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 R 틸다 프라임 X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수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R 틸다, 즉 우리가 S를 매개변수화한 벡터 함수 R 틸다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는 식과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미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서 어떤 선의 그 형태, 공률을 우리가 어떠한 공률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만약에 공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적분을 토대로 해서 원래 어떠한 그 선을 설명할 수 있는 원래 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마도. 그 선을 나타내는 그 원래 식을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코멘트를 해주실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약간 좀 정정해주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음, 약간, 아, 직선은 공률이 0이다. 되게 음, 당연한 명제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음, 이게 꺾여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직선이니까. 그거를 이제 진짜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공률을 구하는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음, 진짜로 공률이 0이다. 음, 라고 하는 거를 그 보이는 이 음, 과정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직관적으로 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음, 모델링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음, 느낌이 들어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직선의 공률은 0이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공률이 0이면 직선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양방향으로 성립하는 건데 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죠. 맞아. 재밌다는 표현이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 약간 이런 음, 느낌? 음, 음, 예, 어떻게 보면 최성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인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음, 있구나라는 음, 거를 알게 됐고, 또 하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음. 단순한 예시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그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 예시가. 약간 저는 그렇게 약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여담인데 처음에 음, 그 예전에 선형대수와 관련된 그걸 아주 맛배기로 음, 혼자서 공부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직선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음, 게 음, 잘 이해가 안 됐어서 그냥 그때는 외웠었는데 음, 이제 스터디에서 직선을 벡터 그 한 점과 한 점에서의 음, 방향 벡터 음, 그 다음에 이제 매기변수 음, t로 표현해가지고 직선을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해졌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선을 벡터 한 점과 벡터의 형태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뭔가 논지를 전개하는 게 이런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벡터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음, 유용성이 조금 느껴져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서
음, 그런 게 조금, 네, 좀 새로우면서도 좀 재밌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음. 또 혹시 코멘트나 아무 말이나 하셔도, 네,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아, 그리고 저는 음, 보면 R 뭐냐 R 프라임 T의 크기는 V의 크기다 잠시만요. 제가 라고 페이지를 하는 넘길게요. 그 명제가 나오잖아요. 좀 더 여기, 앞쪽에. 여기, 더 앞쪽에. 아, 요, 그 뒤에. 여기, 여기, 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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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라고 하는 게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P라고, 그 R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음, 음, 이제, 우리가 R 프라임 T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벡터 함수의 도함수라고 음, 하는 걸로, 이제, 벡터 함수의 관점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음, 그 벡터 함수의 그 도함수의 크기 음,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여기서 V의 크기다라고 하면 음,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이게 V는 결국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인데 음, 그 벡터의 크기다. P V t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벡터의 크기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음, 더 의미는 와닿는 느낌이 들고 음, 네,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R''의 크기가 V의 크기가 실제로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R''T가 V1, V2, V3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좀 음,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느껴지는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걸 P 음, 플러스 TV U인지 V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잘, 표현하는 게 그런 음, 생각이 드는 한편에 이게 저번 시간부터 그 한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직 제가 갖고 있는 불편함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RT를 P 플러스 TV라고 했을 때 P가 있고 이제 V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V는 방향이고 매개 변수는 T니까 뭐 매개 변수 이렇게 그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음, 뭐 T 이만큼 가깝고 뭐 이만큼 직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건데 어 이런 이런 표현이라면 사실 V는 방향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P는 뭐 P 플러스 뭐 T 1이나 음, P 플러스 T 2이나 음, 사실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음, 또 그 직선의 관점에서 보면 음, 결국은 그 T의 정의역 물론 T의 정의역이 이렇게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뭐전 실수가 아니라 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T가 그냥 음
t의 범위가 뭐 요렇다라고 음, 하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죠? 이건가? 음, 아무튼 음, 네. 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1 플러스 1, 1,1이나 2, 2,2나 똑같은 RT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거랑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R 프라임 T가 V1, V2, V3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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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음, 사실상 이 두 개가 같은 직선인 경우도 있는데 그 음, t의 범위에 따라서 음, 근데 이거의 도함수는 다르단 말이죠. 얘는 음, 1,1이고 얘는 2, 2,2인데 음, 이 v라고 하는 게 그냥 방향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게 그 순간 변화율과 일치되는 개념이 맞나? 하는 생각이 음,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1,1,1이라고 하는 거랑 2,2,2라고 하는 거랑 음, 사실은 동일한 직선이라면 3,3,3이라고 해도 음, 뭐 t가 요거라고 하면 뭐 똑같은 직선인데 여기서 v가 유일하게 결정될 수 음,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그 속력이잖아요. 음,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점에서의 실제 순간 변화율일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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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개가 결국 같은 직선이라고 하면 이게 1,1,1이 되든 2,2,2가 되든 막 바꿔 끼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가 뭔가 속도라고 하는 용어랑 뭐 음, 순간 변화율이라고 음, 하는 용어랑 약간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음, 이것들이 실제로 엄밀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잘 그러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약간 이 찝찝함이 약간 전달이 됐는지 음.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아, 아무튼 그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정확성, 명확성? 그런 게 조금 좀 잘 정리가 되지 음,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저희도 뭐 이게 뭐 그런 수학책 보면 이 뭐 어떤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면 순간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도 그런 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외우는 쪽에 있었지 이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라는 어떤 음, 음, 개념적인 어떤 정확성이나 뭐 어떤 뭐 논리적으로 음, 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과정?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거라 모르고 있어서 저도 음, 기하적인 모양은 똑같은데 속력이 음, 다른 거 음, 아닌가요?
어차피 저희도 음, 예전에도 여러 음, 가지 그 오지호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을 때도 음, 네네. 속력이 다를 때 코사인 t, 코사인 2t, 코사인 3t 이렇게 예를 음, 들어주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네네. 그때는 기하적으로 모양 같은 곡선이지만 음, 속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단위 t에 대해 이동하는 그 길이가 다르다라고 설명 음, 주셨었는데 그거랑 음, 비슷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 아닐까 싶습니다. 음, 만일 t에 대해서 이동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음, 네네. 그렇긴 하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t가 1이 변할 때 얘는 음, 1,1,1씩 움직이는 거고 얘는 음, 2,2,2씩 음, 움직이는 거니까.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네요. 그러니까 음, 그 예시와 같은 예시네요. 음, 음, 그러면 V가 음, 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V는 결국에 단위 t가 변할 때 t가 1에서 2로 변하면 음, 그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라고 음, 하는 거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음,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은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퉁친 설명이긴 한데 음, 이게 매개 변수 이게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개 변수만 바꿔가면 그 음,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 이거 그냥 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단위 벡터 그냥 쓰면 되거나 아니면 뭐 그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음, 늘려놔도 결국은 똑같은 건데 이게 속력이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t가 바뀌면 바뀌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음, 그러네요. 속도, 조금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저도 음, 그 최승민 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음, 헷갈렸던 지점과 공감되는 게 음, 있었는데, 음, 요 중간에 있는 식에서 음, V의 절대값이 뭔가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 좀 헷갈렸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V가 이제 1,1,1일 수도 있고 2,2,2일 수도 있는데 이 1,1,1일 때랑 2,2,2일 때 요 우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요 좌변이 바뀌는 거가 처음에는 왠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저 좌변도 그 1,1,1, 2,2,2일 때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저거를 2,2,2로 하면 자연스럽게 저 왼쪽 변도 같이 달라지겠네? 왜냐하면 t에 의존하는 어, 값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음, 저도 이 식을 보니까 약간 생각나는 음, 생각이 있었는데요. 음, 이제 R 프라임 T는 V1, V2, V3라는 이 식을 볼 때, 이제 문제에서 저는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 문제에서 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속력이 V1, V2, V3라는 게 약간 R'이라는 함수가 약간 상수함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음, 했던 것 음,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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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수함수. 그 이동욱 선생님, 그 방금 해주셨던 거 다시 한 네. 번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순간 뭔가 이걸 약간 놓친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네네. 예. 그, 잠시만요.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좀 착각한 걸 수도 있긴 아니, 한데요. 아니, 네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네네. 그, 예. 저는 이제 방금 이걸 지나갈 때 음, 앞장에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 V라가 고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음, 등속 직선 얘가 고정된 거. 네, V1, V2, V3가 약간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계산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때 그 저희가 fx는 3 이런 함수를 보고 상수함수라고 하듯이 벡터 함수 음, 버전에서도 r't는 예를 들어서 v1, v2, v3가 1, 2, 3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1, 2, 3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항상 1, 2, 3으로 나오는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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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생각 안 해본 관점인데, 제, 어, 예를 음, 들어서 이게 상수함수다라고 보면은, 저도 이게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식은. 하는 생각은 드는 게, 음, R T 하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S로 매개화하지 않아도 T로 매개화한 이 상태에서도 여기에 T가 없으니까 다 상수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속도는 0이니까 그냥 속력은 V1, V2, V3로 일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직선은 직선인데 직선도 이렇게 갔다가 다음 T에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이쪽 그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또 가해진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그거는 I 프라임 t가 어 이제 0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지? 하는데 이제 R 프라임 t가 뭔가 A는 뭔가 계수일 것 같고, 그러니까 B도 계수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RT는 대충 생각해 보면 뭔가 2차식의 형태인 음, P, Q 이런 형태가 실제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냥 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가속도가 0이 아니게 할 수 있냐. V3 RT 3, 그러니까 PQR로 그냥 한 거죠. 음,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음,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식은 등속 운동을 전제하고 있는 게 맞는 것 음, 같고, 음, 등속 운동이 아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가지고, 오, 음, 음, 생각에는 응? 여기에 제곱 붙이면 되니까 싶기는 한데. 음,
그러면 어쨌든 t에 따라서 t가 뭐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그러니까 0에서 1로 변할 때 그래서 그리고 1에서 2로 변할 때에 이동하는 음, 그 길이가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러면 t가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네, 음,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음, 네. 음, 음. 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생긴 애가 가속도는 0이 아닌데 음. 그 호장 매개화해서 해보면 공률이 0일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 맞아.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계산해보면 재미있겠다. 확인을 해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뭔가 지금 음, 홍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곱이라고 하면 음, 그 t로 매개화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t에 되게 음, t에 되게 의존적인 아무튼 형태가 될 거잖아요. t가 커질수록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늘어나니까. 음, 근데 얘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만 남기고 속도를 정기화할 거야 했을 때 호장 매개화를 해버리면 음, 그러면 T 제곱의 V1, V2, V3나 음, T의 V1, V2, V3나 결국은 방향은 같으니까 같은 그 같은 R 틸다 같은 RS로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음, 네. 그렇게 보면 약간 호장 매개화라고 하는 거의 어떤 효용? 그걸 통해서 음, 구하는 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률을 구하는 어떤 일반화된 음,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음,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은 음,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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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음, 수정 매개를 해버리면 속도 차이가 나지만 같은 뭔가 곡선이나 직선이 있을 때 그거를 같게 이제 보게 되는 거군요. 호장 매개하면. 속도 차이가 이제 무시된다고 해야 그쵸, 되나? 그쵸.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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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이 페이지 또는 그 뒷페이지에서 또, 뭐, 코멘트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지금 별 말씀 없으신 거인 관계로 제가 그럼 페이지를 한번 살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쓴 거 싹 한번 지울게요. 한번 지우고, 네.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이 렉처노트 9의 이제 마지막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교수님께서 약간 이러한 질문을 이제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맥락은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이제 공유를 어떻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엔 그러한 공유를 구하는 그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임의로 어떤 그 곡선을 특정 지을 수 있겠느냐, 어떤 곡선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러한 질문을 이제 던지신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은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약간 이런 의도로 이제 이렇게 노트를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노트의 내용이 어떤 방향성? 뭐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 좀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설명을 하시면서 주요 개념들을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 놓으셨었는데, 요걸 이제 따라가는데 조금 약간 저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해한 바대로 이 노트를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뭐 희한한 형태의 어떤 이렇게 곡선이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이 이 곡선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뭐 벡터 함수, t에 대한 벡터 함수로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호의 길이인 s로 매개화시켜서 우리가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로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의 어떤 그 형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곡선상의 어떤 임의의 한 점을 딱 찍고 그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 벡터를 긋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 단위 접선 벡터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단위 접선 벡터라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즉 호의 길이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우리는 단위 접선 벡터라고 논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접선 벡터와 이렇게 수직인 관계로 그려지고 있는 요 T 프라임 S, 요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결국에는 요 TS라는 것은 이 어떤 곡선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곡선의 진행 방향과 이렇게 수직의 관계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 T'S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렇게 봤을 때는 사실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 TS와 T'S 이게 왜 튀어나왔지? 이게 왜 이 설명이 왜 논의가 왜 필요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오지호 선생님께서 그 지난주에 그 정리 노트 올려주신 걸 제가 좀 봤었거든요. 봤더니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었냐면, 결국에는 이 단위 접선 벡터라는 것은 이 호의 길이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의 도함수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엔 이 t 프라임 s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오지호 선생님의 그 노트의 논의는 이런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R 틸다 프라임과 R 프라임 더블 틸다가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노트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식 놓고만 봤었을 때는 이 호의 길이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인 그 R 틸다의 그 도함수와 그 다음에 R 틸다의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즉슨, 결국엔 단위 속력 안에서는 이 가속도라는 것이 접선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법선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약간 이러한 논의가 그 오지호 선생님의 노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었던 거를 제가 읽고 들어왔거든요.
그걸 본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니까 도리어 전 조금 더 이게 약간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네가 이 접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선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이 단위 법선 벡터의 요 n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보면, 단위 접선 벡터와 그 다음에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외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단위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즉슨 우리가 이러한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벡터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나갈지를 모르니까 결국엔 이 단위 법선 벡터가 하는 역할은 이 벡터가 진행되어지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휘어질지, 안으로 휘어질지, 바깥으로 휘어질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위 법선 벡터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은 결국엔 이 S로 매개화시킨 그 벡터 함수의 도함,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가 이와 같이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논의는 여기 밑에 가서도 이렇게 조금 비슷한 논리 전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결국에는 이 단위 접선 벡터와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가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보면 이 단위 접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한 것이 우리는 이렇게 내적으로서 계산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적으로서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이 호의 길이로 매개화를 시킨 이 단위 접선 벡터의 크기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내적의 그 결과가 1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을 호의 길이인 S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좌변을 곱의 미분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보면 이러한 형태로 식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거는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E 곱하기 T 프라임 S 곱하기 TS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좌변의 형태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변은 상수기 때문에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2분의 1로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느냐? 맨 마지막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의 내적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는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이 t가 앞서서 우리가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 R 틸다의 도함수가 t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t 프라임은 우리가 S로 매개화시킨 벡터 함수인 R 틸다의 이계 도함수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제가 이 노트를 읽고 저만의 소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살펴봤던 그 호의 길이로 매개화시킨 그 벡터 함수의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라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벡터의 진행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인지 공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이 질문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그 S로 매개화시킨 그 벡터 함수의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임의의 곡선들의 특징을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느냐,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이제 답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등장한 개념들이 바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개념들이 바로 이러한 단위 접선 벡터와 그 다음에 뭐 단위 법선 벡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니까 뭐 종법선이라고 해서 이 단위 접선 벡터와 그 다음에 단위 법선 벡터의 외적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또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다 우리가 총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미 어떤 곡선의 어떤 어떤 임의 곡선을 특정 지어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어떤 그 답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의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아무 말 대잔치, 중얼중얼. 저 혼자 뭐 이해한데도. 이제 우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어요. 약간 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버릇이라면 버릇일 수 있는데, 뭔가 자꾸 제 나름대로 자꾸 정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성격이 조금 있어서, 이게, 예, 그게 약간 때론 나쁘기도 하는데, 여하튼, 저는 어떤 이걸 읽고서 이렇게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음. 혹시 여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어떤 코멘트나 그런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이 열리네요? 오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어,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셨어요? 앞으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민기척 좀 하지. 그대가 들어. 15분 이상 늦게 들어오면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는 걸로. 아, 몰랐어요. 들어오신 줄. 아, 와, 정말. 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 그러면 추가 코멘트, 뭐,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응, 응, 그 약간 재밌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응. 응, TS 잠시만요. 응, TS 즉 R 틸다 프라임은 응, 길이가 1, 그 응, 크기가 응, 1. 응, 요거는 응, 응, 1인데 응, 응, 제 사실 이 T 프라임 S가 프라임 S는 응. 음, 은 크기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겠지만 응, 응, 응. 1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응, 맞아요. 그게 뭔가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저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응, 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게 1이면 이것도 1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1인 것은 접선 벡터의 크기, 즉 속력만 1이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원래는 이제 저번 시간에 잠시 논의했지만 이제 수직 가속도랑 수평 가속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접선의 수직, 접선의 평행. 그래서 얘는 방향을 변화시키고
얘는 그 속도, 속력을 음, 변화시킨다라고 저번에 음, 그 잠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얘는 이건 없는 거죠. 음, 그 수직 성분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TS를 통해서는 그 접선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 T 프라임 S를 통해서는 이게 얼마만큼 그 휘어지는지를 음,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차원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1이니까 어 이건 무조건 어느 지점에서나 1로 정교화되어 있는데 음, 이 R 프라임 프라임 S는 그 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음, 3차원으로 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차원으로만 보면은 안 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걸 갖고도 무한대의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음, 음, 3차원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향하고 있는 어떤 그 음, 방향이라고 하는 음, 거를 한 차원 더 명시해 줄 필요가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음, 개념을 쓰게 된다. 음, 근데 얘도 사실 1일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음, 얘의 수직이고 얘도 수직인 뭔가만 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제가 느끼기에 n은 크기는 사실 큰 상관없는 거 아닐까? 음, 모르겠어요. 뭐 제가 다른 그 아직 뒤에서 비주얼이나 이런 거 안 구해봐서 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그냥 이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음, 그러니까 이 크기 이 아니 아닌 것 같아. 이 크기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쓰일 리가 없지. 근데 아무튼 얘는 어떤 음, 그 3차원이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낸다. 음, 우리 예전에 평면의 방향은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것들만 갖고는 무한대니까 음, 결국은 이거의 법선을 가지고 이 평면의 방향을 음, 나타내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음, 그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 좀 이해가 되는 것 음, 같고 음, 개인적으로는 얘만 1이면 된다. 음. 다른 거는 상관없다. 1이 음, 아니고 1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음, 값일 것이다. 얘는 그, 이제 T 프라임 S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얼마나 이제 휘어지느냐라고 음, 하는 걸 나타낼 거고 N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이게 뭐 연륜이나 이런 걸로 연결된다고 하면 음, 얼마나 그래서 뒤틀려 있느냐 음, 3차원 공간에서 음, 그런 것과 음, 연결되고 음, 이러한 형태이지 않을까. 음, 얘만 1이고 얘 두 개의 크기가 이제 얘가 1일 때는 얘 두 개의 크기가 뭔가 또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음, 문득 뭔가 그런 직관적인 느낌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음. 또 약간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뭐 어떤, 알 수 없는 뭐 어떤 뭐가 있어. 아무튼, 뭐, 음, 음, 곡선이 있어. 그럼 우리가 그 곡선의 어떤 그 특징을 알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네.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그 곡선상에 어떤 의미의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그 형태를 대부분 얼추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약간 음. 이런, 약간의 궁금증?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논리,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진 정의가 되어지는 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살짝 감을 잡긴 했지만 네. 전혀 와닿진 않아요, 사실. 음, 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공간 안에서의 곡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확 와닿지 않는데 약간 이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뭐 아까는 뭐 말을 정의로 설명드렸었을 때는 이 뭐 단위 법선 벡터가 결국엔 그 어떤 벡터의 그 진행되는 방향의 그 휘어지는 방향 이런 휘어지는 방향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얘를 가지고서 휘어지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지? 약간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음. 너무나 약간 추상적인 혹은 너무 모호하게 그냥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음. 약간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정미경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이 되고 뭔가 안 예, 와닿는 지점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장 guess라고 하고 can we characterize라고 하는 저 예. 문장이 뭐를 어떤 거에 대한 욕구로 저런 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음, 수학에서는 엄청 본질적인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직선의 본질이 뭘까 했을 때 직선을 표현하는 본질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아까 그 음, P 플러스 TV로 표현을 하면 모든 음, 직선을 그 식으로 다 표현하듯이 그냥 음, 아무 곡선 다 갖다 놔도 그냥 어떤 특정한 그 곡선의 본질이라는 걸 찾아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음, 욕구에서 왠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듯이 곡선이란 거 나는 이 식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어. 어떤 곡선 다 가져와. 이렇게에 대한 그런 표현의 욕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점에서 저런 뒤틀림률인가요? 저런 것들이 음, 저거까지 되면 곡선을 다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음, 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럼 결국엔 모든 경우가 발생할 걸 다 고려를 한 음, 뭔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개념식이 이제 음. 등장을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직선이잖아요. 음, 요렇게 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음,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직선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음, 또 직선이 아닌 애도 있는 거죠. 음, 휘어질 수도 있잖아. 음. 휘어지는 건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하면 곡률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차원에서 요런 애들을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자연에. 음.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수학적으로. 음.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현실은 3차원이란 말이죠. 음. 현실은 이제 3차원인데 뭐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이게
예전 이렇게 그냥 이 평면 위에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3D라고 음, 할 때 음,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가 이 방향으로도 뭔가 튀어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음, 직관적으로 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차원에서의 휘어짐이라고 하는 거는 곡률이라고 하는 걸로 1차원에서의 직선은 어떤 그 안 나오네. 기울기라고 음, 하는 걸로 이게 어떻게 생겼어? 음, x증가분의 y증가량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음, 했는데 이제 곡선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휘어 있는 거야? 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곡률이라고 음, 하는 걸로 뭔가 표현을 했는데 3차원으로 가면 이제 그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우리 눈앞으로 음, 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진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음, 형태로 음, 되는 거죠. 여기에 한 차원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륜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래서 저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이 음, 모르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곡선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냐라기보다는 곡선에서는 기울기라는 것만 갖고 표현할 수 음, 없는 이제 대상들이 생기니까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음, 대상을 모델링한다는 느낌이 들고 음, 3차원으로 가니까 또 곡률만 갖고는 이 정보들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음, 연륜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계산의 관점에서는 이제 원래는 그 접선 벡터 음, R 프라임 S죠. 어떻게 보면 음, 음 R 프라임 S, R 프라임 T라고 하는 음, 게 나을 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도함수만 있으면 됐었는데 음, T 음, 얘만 갖고는 표현하기가 음, 어려운 곡선들이 생기면서 R 프라임 프라임이 음, 이제 생기게 되고 이 두 개만 갖고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음,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속력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방향만 중요한 거니까 이제 1차원 직선에서는 그냥 요 도함수만 구해서 기울기가 뭐야 만 알면 됐는데 곡선에서는 이거 얼마나 휘어져 있어를 알아야 되니까 음, 이런 애들도 필요해지는 거고 음, 이제 3차원에서는 이게 뭔가 또 방향이 한 차원 더 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의 음, 법방향을 구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 음, 어렴풋하게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을 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Can we characterize any curve in terms 음, of curvature? 근데 음, 커버처의 관점에서 모든 커브를 캐릭터라이즈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공률의 관점에서 음. 그러면 뭔가 더 확장이 필요한데 그게 아마 아직 공부 안 해봤지만 연률 같은 걸로 확장되는 게 아닐까 그 정도의 느낌 음. 그 정도의 guess 음. 그러게. 그
깜짝이야. 제가 이거 음, 노트를 읽다가 제가 음, 조금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그 자료 제목이 음, 자세히 보시면 음, 네네. 평면 곡선에서 R과 R2 프라임과 이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음, 선생님들이 계속 말을 아, 하시길래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좀 느낌이 뭔가 좀 다른데? 다른 이러면서 얘기야? 지금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네. 여기서 지금 어, 여기서 질문이 Can you characterize any curve in terms of curvatu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이 질문을 대충 예측을 해보자면 야 곡률로 이거를 특성화할 수 있겠냐? 어, 그러니까 이 곡률이라는 걸로 곡선을 대표할 수 있겠냐? 좀 음, 더 음, 러프하게 물어보면. 음, 근데 이 질문이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된 시점에서 제가 좀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은 지금 여기 그려진 그림 보시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 예제로 그려진 그림. 네네. 네, 이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 곡선은 그러니까, 이거 공간이란 말도 되게 좀 하긴 한데, 지금 이 곡선이 R3에 넣어져 있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R2 위에 넣어져 있는 친구인가요? 저는 3로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여기 R3라고 그렇게 써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올린 자료는 R2 위에 곡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음, 잘못 이해한 거네요, 제가. 아니요, 아니, 음, 그게 이제 잘못 이해라고 음, 하기보다는 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녹색 음, 펜으로 캐피탈 NS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평면에서는 이 NS라는 방향을 T 방향의 90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노트에 보시면은 평면 곡선에서 이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 R하고 R 프라임하고 T하고 N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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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음, 정리하고 음, 싶어서 그 문서를 이제 올려드린 거였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냥 곡선이야 뭐 N방향 찾는 거야 그냥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노트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 N이 캐피탈 N 그러니까 이게 노테이션이긴 한데 조금 달라질 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음, 캐피탈 N을 갖다가 정의를 할 때 이 접선 T 벡터의 90도 방향으로 데피니션을 해 놓고 있어요. 음, 이거를 근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T하고 N은 수직은 맞아요. T하고 N. 왜냐하면 T하고 T 프라임이 외적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T하고도 수직이고 결과는 그치. T 프라임하고도 수직이잖아요. 외적의 맞아.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A 프로덕트 B 해갖고 C가 나왔다 그러면 C하고 A도 음, 수직이고 C하고 B도 수직이고 이거를 음, 계산 결과로 확인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이제 이게 지난번하고 이제 비슷한 논이기는 한데 이게 실은 T 방향이 정해지면 평면 위에서는 왼쪽으로 90도냐, 오른쪽으로 90도냐 이것만 정해지거든요. 음, 음, 평면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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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90도냐, 오른쪽으로 90도냐만 정해지잖아요. 음. 그쵸? 네. 근데 그래서 그거 이야기할 때 평면 곡선의 커버처는 왼쪽으로 90도냐, 오른쪽으로 90도냐라고 하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만 그냥 의존을 하는 거여서 음, 실상은 커버처라는 수치를 이제 다루게 되면 그냥 이거 커버처가 다르면 다른 곡선이 되는 거죠. 평면 위에서는. 음, 어느 쪽으로 도냐는 그냥 부호의 문제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그려진 예시 자체가 in R3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전에 T 방향이 정해지면 음, 평면에서는 왼쪽으로 90도냐 오른쪽으로 90도냐 이것만 정해지면 되는데 음, 지금 이게 공간 R3로 들어와 버리니까 음, 지금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음, 내 머리가 T라고 하면 음, 이 왼팔과 오른팔이 평면에서는 N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좌우로 나란히를 하면. 음, 그쵸? 음. 좌우로 나란히, 아니, 선생님, 저 고개는 틀지 마시고요. 네네네. 첫방향을 애들어서 바꾸지 마십시오. 아니, 방금 이동 선생님, 고개를 이렇게 틀어서 오시는데, 왜 저러시지? 네. 자,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머리 방향을 바꾸면 지금 음, T가 지금 같이 이렇게 어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고개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음, 이게 팔도 같이 움직이죠. 90도를 음, 유지하게 되니까. T하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R3다 보니까 지금 T 방향이 왼쪽 오른쪽으로만 생긴 게 아니라 T가 있으면 그 T를 이렇게 팔을 이제 그 상태에서 팔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막 이거 하면 잠시만요. 그냥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비디오를 켤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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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 이게 평면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어이씨 보여요. 이거를 비디오를 보이다 이거를 마요. 보여, 배경을 보여. 흐리게 안 해야 되겠다. 아, 네네네. 아, 요 T, 아, 요거 N. 그럼 이렇게 아, 붙이면 이제 수직으로 붙이면은 얘가 이제 뭐 평면에서는 얘가 이제 같은 평면 안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왼쪽하고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를 R3로 가져오면 얘가 N 방향은 사실상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이 전방향이 다 N 방향 아니에요? 아, 아, 네네. 음,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벌써 이 R3로 들어오면 이 N이 우리가 이 평면에서 알고 있었던 N하고 완전 데피니션 자체가 달라져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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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감지하는 건 이거예요. 음, 평면에서는 커버처 하나로 곡선이 커버가 됐는데 음, 음, 대표성, 대표성이라는 입장에서 커버처 음. 하나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N이 두 개밖에 없어서 실은. 음, N이 두 개밖에 음. 없어서. 근데 부호의 차이만 있을 뿐 실상은 크기는 이제 N으로만, 아니, 커버처로만 결정은 되는 문제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 단위 속력 곡선에서 이 N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R2 프라임의 개수만 보면 커버처가 바로 나왔잖아요. 단위 속력 곡선에서 보시면. 네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의미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로만 결정이 된다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게 공간으로 오게 되면 이게 N이 부호의 차이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방향에 걸쳐서 이 N을 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평면을 벗어나게 되니까 곡선 자체가. 음,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하나 드는 생각이 그러면 T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따라서 결정을 해야. N도 결정을 엔도, 해야. 예.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N이 T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딱 결정이 되는데 공간으로 딱 올라오면 T가 움직이면 N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N도 T에 있다고 해서 N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N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차이는 정보가 하나로는 음, 대표성을 띌 수 없겠구나. 음,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차원에서는 어차피 T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T도 3차원으로의 어떤 방향이 있을 거고, 이,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그 T 프라임 S도 뭐 3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그냥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뭐 펜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응. 이렇게 생겼다. 뭐 만약에 음, 이러면 얘도 뭔가 그냥 평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방향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n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에서도 결국 얘랑 얘를 외적하면 요거니까 음. 그렇게 이 t와 t 프라임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음. 제가 뭔가
포인트를 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R2 위에서의 곡선은 그 네네. R2를 벗어나지 않죠. 아, 그쵸, 그쵸. 음, 근데 얘는 지금 R2를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곡선의 음, 범주. 그러니까 곡선의 범주가 더 늘어난 거죠. 아, 음,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N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기둥 있잖아요. 원기둥 있을 때 원기둥 음, 옆면에 이렇게 나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헬릭스를 생각하면 음, 음, T와 N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생기거든요. 음, 네네네. 그렇잖아요. 사실 왜 올라가야 되니까. 네네네.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곡선이다 보니 음. N 방향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음, 음, 네. 네네네. 네, 저는 이게 약간 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질문을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만든 노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음, 아, 이게 R2에 있는 물건인지, R3 안에 있는 물건인지 음,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음, 결과적으로 커버처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동일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좌표를 0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상수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0으로 네네. 처리하든지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공식 자체는. 음.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 안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이 지금 요 뒤에 연류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음. 그러니까 음. R2 안에 곡선을 집어넣었을 때는 커버처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 R3 안에 곡선을 집어넣으면 곡선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음, 거죠. 음, 음. 물론 R3 안에서도 R2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곡선이 있겠죠. 네네. 그리고 R2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곡선이 있겠죠. 음, 공간으로 막 날아다니는 곡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거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추측하신 대로 이제 연률이라는 개념으로 그 곡선이 3차원 안에 있는 곡선이 음,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놀고 있니? 아니면 3차원에서 자꾸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곡선처럼 이렇게 음, 움직이고 있니? 그거를 결정하는 게 연률이다. 그래서 음, 지금 요 캐피탈 M 방향이 지금 실제로 그 이제 좀 이제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요 M 방향이 평면에서의 N과 그 R2에서의 N과 R3에서 N이 좀 지금 다르게, 그러니까 좀 다르게 지금 보이는 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지금 좋은 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제가 그때 테일러 방식 유도하면서 미분을 계속하면 미분을 이제 무한번 시행을 하면서 이제 해당 함수의 모양, 뭐 해당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유도를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어쨌든 평면 안에서 이제 공률을 구하기 위해선 저희가 미분을 두 번을 하거든요. 그 미분을 두 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점 세 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점 세 개라는 거는 직선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직선 두 개, 그러니까 뭐 선분 두 개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 세 개만 있으면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분을 두 번을 해서 나온 그 공률이라는 게 미, 미분을 두 번을 했으니까 점 세 개 정보를 가지고 나온 그 평면 안에서 얼마나 휘어지느냐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3차원으로 가면 어쨌든 점 세 개로는 평면밖에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평면 두 개를 만들어내서 그 평면이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냐, 방향에. 그 방향의 차이로 그 3차원의, 연률이라고 하는 걸 판단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률을 계산할 때는 이 n이라는 걸 또 미분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작점에서 세 번을 미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 4개를 보겠다는 얘기고, 그럼 점 4개는 1, 2, 3번 하나랑 2, 3, 4번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 2개를 알고 있으면 3차원 이제 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두 평면의 이제 법선 벡터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얘가 이제 휘어지느냐, 연률이 어떻게 음, 되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뭔가 어쨌든 테일러 방식도 미분을 계속 하면서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뭔가 뭐 곡선이라고 한다면 곡선의 음, 이제 생김새를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얘도 이제 어쨌든 미분을 한 번 해서 한 발짝만 가면은 그냥 해당 점에서의 기울기밖에 모르지만 한 발짝 더 가서 옆점의 기울기를 알아내면 직선 2개가 나오고 그 직선 2개로 인해서 나타내는 평면 위에서의 이제 휘어짐, 공률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근데 이게 3차원이라고 하면은 공간 안에서 공률은 못 만들어내니까 미분 하나 더, 점 하나 더 얻어서 평면 2개를 만들어낸 다음에 평면 2개의 차이, 그러니까 뭐 각 법선 벡터의 차이겠죠. 그거를 이제 공간상에서의 어떤 휘어짐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간상에서의 얘 곡선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네, 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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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는 어찌됐든, 음, 음,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마지막에서의 포인트는 요 이 3차원 공간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곡선의 형태를 특정 짓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한지, 음, 음, 그러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구-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워밍업? 음, 워밍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음. 질문을 출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어떤 노트들의 어떤 내용들의 어떤 구성이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음,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들면서 지금 상당히 험난한 게 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게 제가 이거를 아마 노트를 읽을 때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면 공간에서의 논의였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공간 안에서 논의되는, 그러니까 뭐 R2인지 R3인지 그러한 걸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제가 공부를 하고 약간 이렇게 설명할 때 그걸 막 같이 막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거는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문서 같은 거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제가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덧붙일 수 있도록 제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9번째 노트를 다 읽었습니다. 자, 네. 갈 길이 뭐 아주, 여러분,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갈 길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번째 노트를 봐야 되는데,
어, 지금 오지수님이 1년이라고 써주. 벌써 1년. 예, 지금 노래 불러야 될 판국입니다. 자, 여러분, 자, 벌써 1년. 노래를, 혹시 저만 아나요, 이 노래를? 아, 여기서 또 나이가 드러나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벌써 다음 달이면 다변수 미적분학 스터디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어, 달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고 굳이 얘기해. 나 고3 때 나온 노래 막 이런 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걸 또 굳이 왜 레코드로 읽어? 남겨버리셨네요. 그러니까, 나 진짜. 여하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1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도 저희가 한 24개 정도 노트를 24개 정도 노트에서 아직 반도 못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을 넘어서는 지점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장하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면서, 예.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계속 하자. 약간 이런 서로 다짐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노트 10을 이제 읽을 차례인데, 이제 선생님들께 여쭙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을 보면서, 뭐, 복습 차원에서 관련된 문제를 뭐 한두 문제 정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푸는 게 괜찮으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렉처 노트를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은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굳이 저희 뭐 녹화를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쵸? 녹화 끝나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오늘 스터디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는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항상 속으로 5까지 세고 있습니다. 5, 4, 3, 2 이렇게 세면서 5초를 셌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스터디 관련해서 추가적인 코멘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